오늘은 간단히 그 해운 탱커 산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잠깐 이제 올해 초 원자재 시장을 복기를 해보면 이제 구리를 비롯해서 이 비철금속의 가격이 막 엄청나게 이제 폭등을 했죠. 근데 이제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 약간 소외된 원자재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제 원유인데요. 물론 이제 원유 가격이 많이 오르긴 했지만은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상대적으로 이제 덜 올랐다는 주장이 되게 많았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식으로 유가가 이제 100불을 갈 거라는 의견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유가를 보게 되면 이제 미국이 좋아하는 이 70달러 선에 걸쳐 있긴 하지만은 그 지난번 영상에서 이제 다뤘던 JP 모건에 이어서 이제 가장 최근에는 이런 식으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까지 해가지고 다시 한번 유가가 이제 100달러를 갈 거라고 하는 주장이 다시금 좀 힘을 싣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만약에 어떠한 이유로든 유가가 조금 더 올라갈 확률이 높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에 직접적으로 좀 수혜를 받는 정유회사들 말고 이 해운 탱커 산업이 왜 좋은지를 알아보고 이제 그리고 그 가운데서 특히 HMM이나 페노션, 흥하해운 같은 어떤 이 원유 운반선 탱크 산업들을 볼 때 어떤 점들을 좀 같이 봐야 하는지 개괄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이제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 중에 이 탱커 사업을 하는 회사들을 보게 되면 사업 보고서 기준으로 봤을 때 페노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니까 탱커선 비중이 한 5% 전후로 확인이 되고 또 이제 흥하해운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 탱커 운송이 이제 먹여 살린다고 할 정도로 이제 압도적으로 비중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회사인 KSS 해운 같은 경우에는 이 케미칼 부분을 포함해서 한 12% 정도가 되고 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이 흠도 이 탱커선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탱커선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이 탱커선은 다른 말로는 이제 유조선이라고도 바꿀 수 있는데 쉽게 말해서 이제 탱크에다가 액체 화물을 운반하는 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탱커선이 나오면 이제 같이 나오는 개념 중에 하나가 이 벌크선이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 둘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액체인 물질을 화물로 실으면 이건 탱커선이고 고체인 물질을 화물로 실으면 이건 이제 벌크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물론 이 탱커선 같은 경우에는 또 원유를 실느냐 아니면 이걸 이제 정제한 어떤 경유를 실느냐 그것도 아니면 이제 화학 제품을 실느냐 이렇게 또 나뉘긴 하지만은 일반적으로 이제 탱커선은 액체 그러니까 벌크선은 고체를 싣고 다니는 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페노션 사이트에 있는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는 이 탱커선인데요. 그래서 여기 이제 가운데다가 이제 기름 같은 액체를 넣어서 가지고 오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탱커선은 한 2년 정도에 걸쳐서 만드는데 그래서 이렇게 한번 만들면 한 25년 정도는 사용을 했다고 하지만은 요즘에는 한 20년이 채 안 되기 전에 이제 폐선의 수순을 밟는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 탱커선은 어떤 식으로 좀 수익 구조를 내는 걸까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 유조선도 이 운임 지수라는 게 있거든요. 이걸 이제 BDTI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잘 아는 이 BDI 지수랑은 약간 다른 건데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게 구분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BDI라는 거는 이제 가운데 D가 그 드라이의 영어 단어 D를 따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른 오징어처럼 어떤 마른 화물을 이제 운반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철광석이나 석탄, 곡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이제 드라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액체가 아니고 고체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을 운반하는데 고려되는 운임은 BDI이고 반면에 이제 BDTI라는 거는 이 D는 이제 드라이가 아니고 이제 더럽다고 할 때 그 더티 그리고 이제 T는 이 탱커의 약어인 T를 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이걸 연결을 해보면은 더러운 탱크, 그러니까 더러운 기름인 이 원유를 실는다고 이제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면은 이 BCTI라는 것도 있는데 여기서 T는 이제 클린하다 할 때의 C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깨끗한 탱크, 그러니까 정제된 기름인 이 정유를 싣고 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시 정리를 해보면 이 BDI라는 거는 이 드라이한 고체 물질들을 그리고 이제 BDTI라는 거는 이제 더러운 걸 이제 탱커에 싣는 거니까는 이제 원유를 싣고 오는 거고 마지막으로 이제 BCTI는 깨끗한 걸 탱크에 싣는 거니까는 이 더러운 원유를 정제한 정유를 실는 배의 운임을 나타내는 지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지수들을 보는 이유는 결국에 이제 하루에 얼마를 버는지를 보고 싶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선주들에게 돌아가는 돈이 이제 얼마인지를 알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어떤 고객사가 이제 선박을 사용하는 대가로 지불하는 운임료가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배로 움직이는데 필요한 모든 비용을 뺐을 때 이게 플러스면은 이익이고 마이너스면 이제 손실 구도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이해를 하셨다면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건데, 이제 일반적으로 고정비라는 거는 이제 크게 늘어나거나 이제 줄어들 일이 없잖아요. 근데 이 운임지수라는 거는 이제 계속 오를 수도 있고 계속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운임지수가 계속 오르면 이건 고스란히 선사에게 수익으로 귀속이 되고, 반대로 이제 운임이 내려가면 선박의 고정비는 이제 매달 숨만 쉬어도 발생하기 때문에 이제 엄청난 손실을 떠안는 구도가 이제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초 그 HMM, 그러니까 흠의 어떤 주가만 보더라도, 물론 이제 흠은 이 컨테이너 사업이 메인이긴 하지만은 이제 영업이익이 말도 안 되는 숫자가 늘어난 이유가 바로 이 운임지수가 엄청나게 올랐기 때문에 이 레버리지 효과를 고스란히 누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유가도 이제 100달러까지 간다면 이제 앞서 언급한 탱크선 역시도 이제 이런 효과를 좀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탱커선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하루에 얼마를 벌어야 좀 마진이 남는 걸까요? 여기 기사에 보시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하루에 그 손익분기점은 최소 3만 달러, 그러니까 한 3,500만 원 정도는 남아야 이제 수지 타산에 맞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최근에 좀 자료를 찾아보니까는 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뭐 하루에 이제 2만 5천 달러 정도를 버는 이제 기업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아래 어떤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한 2만 달러 정도를 이제 하루에 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제 호황 사이클이라고 말하기에는 좀 어려운 거죠. 그럼 이제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기는 게, 아니 그러면 이제 원유를 생산하는 기업이 이 본인들이 이제 원유 생산도 하고 이제 배도 구해서 보내주면 되는데 왜 탱커선 사업은 이제 별도로 안 하고 이렇게 구분해서 하는 걸까요? 이제 그 이유는 약간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은 바로 납득이 가시는 게, 일단 이제 배 가격이 엄청나게 비싼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업황이라는 게 사이클이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하락하는 사이클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제 하락하는 사이클에서 어떤 기업이 이제 기름도 못 팔고 이제 배도 대부분 놀고 있다면 이에 대한 고정비가 상당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석유를 생산하는 주체 입장에서는 이제 필요할 때마다 배를 빌려다가 이용하는 게 편하지 굳이 배까지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개괄적인 점들을 좀 이해를 했다고 하면, 이걸 내가 어떻게 투자를 할 때 좀 활용해 볼 수 있을까요? 내가 만약에 장기적으로 좀 유가 흐름을 좋게 보고 있어서 이 탱커선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에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좀 어떤 점들을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이제 크게 두 가지 점을 좀 중심에 놓고 보시면 좋은데요. 일단 이 시크리컬 업종의 호황 주기를 맞추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이건 뭐 간단하게 입증이 가능한 게, 당장 이제 올해 초만 하더라도 여러분이 많이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뭐 반도체 빅사이클, 뭐 반도체 이제 슈퍼사이클,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는데, 근데 현실은 어떻죠?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반도체 산업은 이제 겨울이 오고 있다라는 리포트 하나로 처참하게 이제 무너진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뭐 탱커선의 호황 사이클을 정확하게 맞추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이 탱커선 산업에는 이 사이클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사이클이라는 건 이제 이런 로직인데요. 만약에 이제 탱커선 산업이 이 불황기에 진입했다면 이제 기업은 어떤 행동을 취하게 될까요? 산업이 불황이라는 거는 이제 노는 배들이 많아졌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시기의 선주들은 이 노후화된 어떤 선박들을 해체를 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가만히 배를 띄워놓고 있어도 고정비가 나가니까, 여러 탱커선 중에 뭐 노후화되거나 굳이 필요가 없는 배들은 이제 정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배를 정리해서 배의 양을 줄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 사이에 시장이 이제 회복이 되면 이제 고정비만 축내는 배들은 대부분 해체가 됐기 때문에 이제 배가 부족해지겠죠. 그런데 이제 배를 찾는 수요는 많으니까 이제 운임은 이제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운임이 오르니까 선주들 입장에서는 이때가 기회라고 해서 또 이제 배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배를 만들어서 어느 정도 부족한 부분은 메울 거고, 또 결국 시간이 또 지나면 이제 배는 많고 또 수요는 줄어들면서 이제 운임은 다시 하락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이클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건데, 일반적으로 이 탱커선 업계에서는 이 5년에서 10년 사이에 이제 한 번씩 사이클이 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제 보게 되면 이제 계절적인 사이클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해상 운임은 매년 이제 1분기랑 4분기에 좀 높게 나타나는데, 이제 왜냐하면은 이것도 좀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제 1분기랑 4분기는 이제 겨울이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인구의 대부분이 사는 이 북반구가 계절적으로 겨울에 진입하다 보기 때문에 이 석유의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업계에서는 이르면 이제 내년부터
이 사이클이 좀 시작될 수도 있지 않겠냐라는 좀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런 사이클의 흐름이 돌아온다고 했을 때 봐야 하는 첫 번째 이제 요인은 바로 이제 VLCC, 그러니까는 이 초대형 원유 운반선을 얼마나 많이 보유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요즘에는 그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ULCC라 그래서 더 큰 배들이 이제 각광을 받고 있긴 한데, 어쨌든 이제 배가 크다는 것은 한 번 실어 나눌 때 이제 많이 실어 나눌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거잖아요. 특히 이제 배라는 거는 뭐 하루 이틀 만에 오고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한 번에 많이 실어와 줄 수 있는 배면 더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봐야 할 점은, 이건 약간 업계의 특성이긴 한데, 이 서로 계약을 할 때 장기 계약보다 그때그때 계약을 체결하는 이 스팟 계약의 비중이 높은 기업들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스팟이라는 거는 이 단기적으로 운송 계약을 하는 것을 가리키는데, 여기 이제 기사를 보시면은 이건 이제 펜오션과 관련된 기사인데, 여기 보면 이제 펜오션은 이 장기 운송 계약 외에도 이런 식으로 이제 스팟 계약을 늘려왔다고 하면서 수익성이 개선된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컨테이너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기 계약이라고 해도 이 장기라는 표현이 한 6개월에서 1년 사이마다 계약이 갱신되는데, 그런데 이 탱커선 같은 경우에는 최소 5년에서 최대 10년까지 어떤 그 기간을 이제 계약을 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이제 해상 운임이 엄청나게 오르고 있지만 계약은 이미 몇 년 전에 그때 그 시절의 가격으로 해버렸기 때문에 이 운임지수 상승에 따른 수혜를 이제 전혀 누릴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반면에 컨테이너선은 6개월 단위니까 이제 운임이 오를 때마다 이제 그때그때 반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HMM 주가 역시도 그래서 올랐던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정비는 그대로인데 운임은 오르니까 이제 그 오른 분만큼 다 나의 어떤 수익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투자하려고 하는 또는 이제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현재 이제 장기 계약 건수가 많은지, 아니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 스팟 단기 계약 건수가 많은지를 이제 같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은,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국내 탱커선 기업들의 주가가 뭐 그다지 좋지는 않지만은, 만약에 이제 최근에 계속 나오는 얘기처럼 뭐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난다든지, 아니면 이제 뭐 공급에 어떤 불균형이 있든지 어떤 방식이든 유가가 더 오른다고 했을 때 이 원유 시장이 좋아진다고 하면 이 탱커 산업에 베팅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간단히 유가가 현재 가격보다 더 상승한다고 했을 때 생각해 볼 수 있는 탱커 산업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이제 한 주간 고생 많으셨고,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